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경기 하남 가밀지구에서 나온 무순위 청약에 58만 명이 몰렸습니다. 당첨되면 4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점이 청약자들을 끌어모은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최초 사전 청약을 진행한 인천 계양 공공분양 아파트 사업비가 2년여 만에 30%가량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분양까지 자재값 급등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여파가 미친 셈인데 오는 9월 본 청약 때 확정되는 최종 분양가는 사전 청약 당시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경매 경쟁률이 9.7대 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경매 물건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매로 저가 아파트를 낙찰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서울 아파트에 외지인의 투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심각한 인구 유출로 인해서 이 지방 쇠퇴에 대한 전망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에 사시는 분들 역시 서울이 안전한 부동산 투자처다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지난해부터 정부가 서울의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조정 지역에서 해제를 시켰죠. 그러다 보니 세금적인 부담도 사라지면서 지방 사람들의 서울 원정 투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투자처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시점에 나는 어떤 전략으로 부동산 투자 임해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그 답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눈발처럼 꽃발이 아름답게 날리는 기분 좋은 봄날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꽃 피는 계절입니다. 역시 이 계절이 우리의 우울함을 달래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계절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좋습니다. 요즘 세계 경기, 전쟁과 경기 침체로 매우 힘들기는 하지만 지금은 서서히 바닥을 뚫고 봄과 함께 경제가 기지개를 켜는 듯한 그런 분위기여서 좋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통계에 의존하신다면 잘 모르겠지만 부동산 말서만큼은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음을 느끼겠고요. 하반기에 가면 통계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양극화가 심한 시기입니다. 지방과 도심의 양극화는 초양극화로 접어들고 있고요. 그러나 서울 시내에서는 평준화가 좀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됩니다. 서울이 초양극화로 극심했었는데 재개발의 어떤 붐을 타고 지역적으로 서로 편차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면 계속 느끼실 거로 보여집니다.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열심히 상담해 드리고 싶습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과연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내가 선택한 투자 지역이 정말 돈 버는 그 지역이 맞는지 전문가의 검증 필요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지고 계시는 고민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또 부동산 시장의 동향들 살펴볼 수 있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부동산 시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이 재개발일 텐데요. 그렇다면 남들은 재개발 지역 중에 어느 지역에 좀 관심을 갖고 분석하고 있는지, 나도 그 지역에 좀
들어가 보고 싶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오늘은 그 지역 분석을 하는 시간을 좀 마련했거든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요즘 아무래도 부동산이 양극화를 가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팽팽히 의견이 나누면서 역시 추종 세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전문가를 만났다거나 애널리스트를 만났다고 한다면 한쪽에 치우침보다는 양쪽을 들어보는 그런 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락론자도 맞을 수 있고요. 상승론자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론자가 말하는 지역은 반드시 오르는 지역이고 서울 같은 곳이고요. 하락론자가 말하는 것은 내릴 지역일과 서울과 상반된 그런 지역에서 맞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간은 잘 안 바뀝니다. 습성을 보면은요. 하락론자는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하락론자이고요. 상승론자도 역시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이 상승론자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적어도 팍스경제 TV 우리 부동산 고민을 풀어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는 하락론자도 믿지 말고요. 상승론자도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지역만 동네가 좋고 살기 좋고 가격도 오르고 늘 수요가 많은 지역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히 하락론자들 잘못 따라가다가는 그나마 집도절도 없이 결국 있는 집 팔고 임대나 전월세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너무도 많이 봤거든요. 그들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동영상이라든가 신문 보면 너무 우후죽순 정보들이 많습니다. 정보들이 많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헷갈리죠. 그러니까 무한 루핑을 돌다 보니까 의사 결정 못합니다. 때로는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뉴스와 너무 많은 공부를 하다 보면 안에서 루핑 돌면 투자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선생 만나셔서 좋은 투자처 찾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고 부자 되는 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지금 현재 재개발 전성시대죠. 그래서 재개발에 대해서 특별한 좀 지역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서울은 지금 재개발 시대 그리고 전성시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은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중요한 겁니다. 내 집 마련이 시작점이거든요. 내 집 마련 시작점을 잘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어떤 디딤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첫 내 집 마련에 실패를 하게 되면은요. 부동산과 담을 쌉니다. 그렇게 되다면 영원히 자녀들, 손주까지도 이 부자와 내 집 마련에서 좋은 지역과의 거리가 멀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그냥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부동산 투자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이 없을 때 내 신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내가 자녀를 출산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내가 5억짜리 지금 현재 출산만 해도 DSR 보지 않고 그냥 올해 아이가 태어났으면 무작정 저금리 1.8, 2%로 돈을 빌려주는데 빌려야 될 거냐 말을 거냐. 그거 묻지도 마시죠. 무조건 빌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 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처음부터 아파트 고가 가야 될 거냐? 상급지 가야 될 거냐? 아닙니다. 하급지에서도 가격 오를 지역이 있고요. 중급지에서 더 많이 오를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내 집 마련을 상급지의 목표를 가져갈 거냐 하는 그런 방법론, 돈이 없어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면 서울에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4대 혁신축이다 제1거점이다 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개발 계획들이 발표돼 있고 눈앞에 보이고 있지요. 가슴이 설레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안 해본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색이고 딴 나라 얘기겠지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약간 조급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것은 아니니까 조급함은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죠. 이 부동산의 가장 나쁜 습관이랄까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무관심이죠. 우리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직장인 초년생들 부동산 투자에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식보다 재밌습니다. 주식보다
재미있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다시 부동산 뉴타운 재개발, 한남 뉴타운, 성수 전략정비구역, 장위 뉴타운, 수많은 대규모의 뉴타운들과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민간 재개발이죠. 뭐 역세권, 모아타운, 풍부한 재개발 호재가 많습니다. 대규모에서 소규모에 이르기까지 서울은 지금 재개발을 전성시대를 만들어 갈 겁니다. 향후 10년, 15년 동안은 아마도 서울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따지라고 한다면 무조건 재개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의 이러한 이 재개발의 이 연결성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은 누구한테나 물어본다면 재개발이 사업이 빨라요, 재건축이 빨라요 라고 하면 대부분 재건축이 빠르다고 합니다. 재개발이 실현 기간이 있었죠. 2012년에서 2018년 박원순 시장 재임기 기간에 조합 인간한 것까지 해제해버렸죠. 그래서 약 서울의 393곳, 3개 지역 약 25만 6천 가구의 재개발을 없앴기 때문에 이 재개발, 우리나라 재개발사의 암흑기, 지난 박원순 시장 재임 7년 동안 이때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이제는 이런 날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은 수요가 많아서 공급을 정말 절대적으로 와서 공급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모아타운이라든가 뭐 신속통합기획 하는 지역 보면은 대부분 과거에 해제되었던 지역들이 주민들의 동의를 많이 얻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재개발에 제동을 걸 위인도 없고요. 그래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다시 양질의 주택,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 이런 것들을 다시 제동을 걸어서 7년이라는 암흑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 새 아파트는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규제로도 잡을 수 없습니다. 더 규제 잡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잘못하면 경착륙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지고 이제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되고 금리를 어느 낮추어서 시장 경제에 맞춰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하반기에서 내년 상승으로 좀 보고 있고요. 좀 더 가속화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중동 사태들 정리가 되면서 좀 더 경제활동 각각 자국 특히 전쟁이 끝나고 나면 물량 수출하고 뭐 해서 어쨌든 그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수출 역량을 갖춘 우리나라 같은 데는 오히려 조금 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서민들의 삶까지 자금을 흘려야 되잖아요. 주식 잘 돌아가면 부동산 오죠. 부동산 잘 되면 또 이 주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시장 경제가 어느 정도 숨통 트이도록 규제들이 완화가 될 거다. 특히 부동산은 완화를 넘어서 부동산 활성화로 가야 될 것 같다. 부동산은 종합 매수입니다. 하나의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뭐 트럭, 덤프트럭, 펌핑카, 인부 그리고 수많은 뭐 이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삶의 터전이 생기기 때문에 활성화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서울의 노후 주거지를 없애고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그러한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무지한 분들은 이것도 투기범 이렇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투기라는 부분은 희소성의 싸움이거든요. 재개발을 막아서 투기가 생기는 게 아니고 재개발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프리미엄이 높아가니까 투자자들이 몰릴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몇 개의 소수의 새 아파트, 희소한 아파트 쪽에 투기를 일으켜서 폭등을 시켜가지고 초양극화를 일으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일정 부분 초기에서 공급되다가 어느 정도 공급이 늘어나면 기존의 아파트의 가격에 타격을 시켜서 기존 아파트 가격을 오히려
상승 안 시키고 조정시키고 새로운 아파트가 늘어남으로써 전체적으로 좋은 주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 부분 아셔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봐야지 눈앞에 보면 또 투기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얍삽하고 옅은 눈으로 세상 볼 필요가 없다. 수요가 많은 곳에 많은 공급이 있음으로써 시장의 가격이 조절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요즘 보면 항상 내가 느끼는 건데, 많은 서울에 있는 분들은 강남 지금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그런데 돈이 없다. 그래서 강남에 땅 한 평이라도 있었으면 하는데, 강남에 땅 한 평 있으면 좋나요? 잘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한평은 장사도 못합니다. 땅 한 평이라는 거, 이거 쓸데없는 그 꿈 버리시고요. 이건 하나의 그냥 부러움입니다. 그래서 땅 한 평이라도 입주권이 있는 걸 사셔야지. 그래서 땅 하나 없어도, 땅 한 평 없어도 위에 주택이 있는 뚜껑 무허가 건축물을 사서 입주권 사야지, 이런 마음으로 돌리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10년이 지나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마용성,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에 지금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신흥 부호 지역들이죠. 이제 강남은 부호들이 살지만 항상 세력이라는 건 부자가 있으면 또 다른 부자가 생길 수 있겠죠. 신흥 부호 단지, 앞으로 새롭게 부자들 넘버원이 어디죠? 용산 아닙니까? 그 다음 마포, 성수, 성동구, 이 세 개의 마차가 여러분이 갖고 싶은, 살고 싶은 동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지금이라도 마용성에 들어가고 싶다. 그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안 가신 분들, 지금 마용성에 지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시기에도 안 들어가신 분들은 그때 차인원 대표가 말할 때 나도 충분히 살 수도 있고 사고도 남았는데, 이런 후회가 될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다. 여러분이 들어갈 수 없다라면 여러분의 자녀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2, 3억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강남 가가지고 20억, 15억 투자하려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마용성에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2040 서울 도시 개발 발생되는 제1 거점에 지금 현재 서울역에서 정말로 이 국제 업무 단지 지나서 여기 구로에 이르기까지 개발만 보더라도 미래가 확 바뀔 걸로 보여집니다. 제1 거점 축의 개발 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 오늘은 마용성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번 주에 세미나 있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서울은 지금 재개발 전성시대, 내 집 마련 어디에 어떻게. 이 방송 시간이 짧아가지고 세미나를 통해서 해줄 테니까 세미나 참석하시고요. 저는 오늘 세미나에서는 신수동이라는 데를 한번 좀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수동 하면 아십니까? 신수동? 많은 분들이 마포구는 아는데 신수동을 몰라요. 왜 그렇죠? 동네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하고, 여기에 동네에 아파트 가격을 보고 놀라는 지역입니다. 신수동은 지금 33평형 아파트가 18, 19가 가는 그런 동네입니다. 잘 생소하지요. 생소한 지역을 아는 것도 중요해서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위치를 먼저 아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은 공덕역은 잘 압니다. 공덕역에 지나면 대흥역이고, 그 다음에 지나면 서강대역, 밑으로 내려가면 합정동으로 가게 되고, 위쪽으로 가게 되면 신촌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대흥역과 서강대역 요 사이에 더블 역세권에 신수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에 서강대가 있고, 여기 이 서강대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한강과 서강대 사이에 놓여 있는 곳인데, 여기에 역세권 시프트 재개발이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시프트 재개발의 중요성은 뭐냐면요, 2023년 6월 30일 이전에 접수를 했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역세권 시프트는 워낙 사업성도 좋고 인기가 많아서 신청하는 곳은 보이는데, 이제는 까다롭습니다. 2023년 6월 30일 이전에는 구역의 규모가
매우 컸고요. 대규모로 할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2만 제곱미터 이하만 하고요. 또 선정 조건이 까다롭다면 이때는 좀 덜 까다로웠죠. 공급이 부족할 때 했으니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조절했던 거죠. 역세권 개발은 잘 서울시가 안 해줍니다. 대부분 역세권 개발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놓여져 있어가지고 이 지구 단위 해결하는 게 지구를 떠나는 만큼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해주는데 요번 이 공급난이 너무 심해서 요 부분을 풀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에 지금 현재 대흥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지는 조합원 수는 400명이고요. 건립 세대 수가 2,000명입니다. 일반 분양분이 무려 조합원 수가 많은 600세대가 이상이 넘게 예정되는 곳이고요. 이 지역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학원가죠. 학원가는 너무너무도 중요한데 항상 가격이 오르고 하는 데는 중학교 학군이 좋아지거나 중학교 학군이 좋아지는 것. 특히 학원가가 새로 들어와서 학원가가 밀집되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인데 바로 이 지역이 거기라는 거죠. 대흥역 역세권 재개발 이 주변에 무려 84개 이상의 학원이 들어오고 있고 신흥 학원가인데 이거 누가 봐도 대치동, 그다음에 목동, 그다음에 이제는 대흥역 주변 학원가고요. 아마도 중개 사거리는 이제 조금 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그 이유는 뭐죠? 이 주변이 노후주거 단지에서 입지가 좋고 위치가 좋고 서울의 중심부인데도 노후주거지였던 것들이 아파트 중심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 편의시설이 다 모였기 때문에 학원가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 반경 내에 이렇게 신수동 역세권 개발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가신다면 나중에 지금 아주 이 3억 갖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못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겠죠. 10년 후에 내가 그때 이거 하고도 남았는데 우리 애들 손주까지도 2개씩 사줄 수 있었는데 라는 말을 할 때가 됐는데 지금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무려 지금 현재 역세권 개발지에서 2,000세대 나오는 데는 없거든요. 앞으로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여기에 핵심 포인트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던 게 뭐냐면 역세권의 이 재개발의 특징 하나자면 마용성 마포구의 핵심 주거지 중에 하나다. 그리고 공덕역과 합정역 그리고 공덕역과 신촌역을 연한 중앙선이죠. 이 대흥역의 이 일대의 지역이고 중심 주거지가 될 수밖에 없고 학원가로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성이 효과적인 역세권 시프트 개발로 수익성, 역세권 개발은 그야말로 사업성 최고죠. 용적률 500% 주고 이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지역에 지금 현재 사업 현황을 보면은요. 2023년 6월 이전에 역세권 시프트로 신청을 완료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탑상형으로 올라가는 아파트고요.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2차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은 많은 주민들이 바라는 거거든요. 재개발이 빨리 가냐 재건축이 빨리 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재개발에 참여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은 워낙 수익이 많은 그런 사업지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반대파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동의가 높다. 그래서 75% 동의만 일어나면 나머지 25% 강제 수용을 밟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간다라는 부분 아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대흥역과 서강대역 두 개를 합쳐가지고 더블 역세권이다 해서 이름을 대흥 서강대역 역세권 재개발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역세권 시프트는 재개발 중에 핵심이다. 왕중왕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개발이 6월 이전에 했기 때문에 신청 왔기 때문에 규모가 대규모다. 2,000세대의 대규모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은 역세권 개발은 구역 지정 힘들고 사업성 힘들지만
지정만 됐다 하면 사업성이 좋아서 사업의 반대가 적다. 최근 떠오르는 서부권 학원가, 이 대응력 학원가가 지금 현재 중심지로 성장 중에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지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이죠. 무슨 뭐 제1 거점에서 개발 어쩌고 교통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그 개발은 뭡니까? 다 여기 오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거점 개발이라는 것보다도 주가 뭐 환승 개발 뭐 이런 거 뭐 단지 이 지역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할 지역이고 여기는 최적의 사업성과 조합원 400명 그리고 전체 규모 2,000세대의 일반 분양이 600세대나 되는 좋은 사업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눈을 부릅뜨고 한번 공부해보면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내 집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요즘 관심 갖고 계시는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그 지역 한 군데를 오늘 좀 분석해 드렸거든요.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세미나 기회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돼 있거든요. 대표님 다시 한번 세미나 간략하게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방송에서 이제 말 못한 부분들을 세미나를 통해서 좀 할까 합니다. 세미나 준비는 다 잘 돼 있고요. 날짜는 지금 현재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금요일 시간이 오후 1시입니다. 무료 세미나니까는요.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자리는 뭐 한 40석 되는데 많이 오시면 보조 의자 챙겨 드릴 테니까 요즘 서울에 재개발 전성시대입니다. 이 전성시대에서 내 집 마련을 내가 여기서 내 집 마련을 못하면 내가 잘못하면 또 탈락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성시대에서 여러분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개발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평생을 통해서 한 번쯤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아파트만 맨날 쫓아다니면 아파요. 이건 내 집 얘기는 주거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개발은 내가 큰 재산을 많이 벌면서 내 집 마련하는 거란 거단 말이에요. 자녀들, 손주들 미래를 위해서 재개발은 반드시 한 번쯤 해야 되니까 이런 세미나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이론만 알면 뭐하니까 어느 지역이 어떻게 변해서 좋아질 거다 이런 부분들 아셔야 되니까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여기 밑에 나가는 전화에다가 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재개발 정보 필요하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제 여러분의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도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저희가 세종에 살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집을 한 채 더 구입을 하려고 네. 세종시에 리더스폴의 2단지라고 네. 나름 대장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으로 옮기려고 아, 제가 아파트를 사보려고 하니까 네. 현재 가격이 너무 비싸요. 다른 아파트는 좀 많이 떨어져서 네.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야 할지 말아야 네. 될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될지 때로는 다른 거를 사야 되나 많이 떨어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여쭤보고 싶어요. 연락 잘 주셨습니다. 하나를 더 구입하고 싶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금 주거지를 두고 하나를 더 투자 목적으로 더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갈아타기를 할까 했다가 네. 잘 안 팔리니까 저는 그냥 제 그냥 집을 두고? 갖고 있고 제가 이제 여유자금이 있어서 네, 전세 끼고 좀 갭 투자를 해놓으면 그렇죠. 어떨까? 예. 알겠습니다. 투자하기에는 너무 많이 큰 금액이긴 한데 해보려고. 그래서 네, 주변에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대장주로 위더스폴의 네. 2단지 아파트를 보셨는데 이게 너무 가격이 높다 보니까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투자 전략은 없는지 한번 맞아요. 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잘 반갑습니다. 주셨어요. 네. 우리는 예. 여기는 이제 저희가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이라 예. 리얼하게는 말씀 못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상담 한번 예.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네. 시청자님이 네. 지금 여기 정부 세종청사 있는데 리더스폴에 예, 예, 위치가 강도 있고 여기는 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렇긴 해요. 예, 그래서 살기가 좋죠. 예, 예, 예.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세종시를 예, 이 거주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투자를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거주용이 있고 네, 투자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거주의 품질이 좀 투자성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비싼 그런 것 거 같아서. 사서 네. 덜 올라요. 근데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못 사겠어요. 예, 거주 품질이 떨어지면 가격이 예. 많이 올라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렇게 좀 몸테크 한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세종시 전체는 다 새 아파트들이고 예, 살기 새소리에 주차장에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에 살고 싶은 건 그냥 네. 비싸서 좋은 거예요. 여기 사면 더 뭐 이익 보는 게 뭐가 있죠? 뭐 학교가 가까워요, 직장이 가까워요, 아니면 걸어 다녀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좀 나이가 좀 많이 먹어서 예, 좀 50대 후반쯤 다니까 예, 그냥 그 앞에 그냥 산책도 하고 예. 그냥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좋겠다 이제 노후에. 나이 그럼 먹어가지고 그냥 좋아서 낭만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맞아. 이거 예, 이거 예. 거주용이니까. 그러면서 또 비싸다고 하니까 나중에 재테크도 될 것 같고 뭐 그런 의미인데.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네네. 살기가 좋으면 비싸잖아요. 그쵸. 재테크가 안 돼요. 자, 한 맞아요. 가지 물어볼게요. 아, 그래요. 서울도 강남이라는 데가 있죠. 예, 예. 강북도 있거든요. 강북에 그렇죠. 마용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예. 강남이 많이 올랐어요. 강북이 많이 올랐어요. 강북이 많이 올랐죠.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강남은요. 원래부터 비쌌어요. 20억짜리가 30억 돼가지고 10억 올랐어요. 50% 올랐어요. 아, 근데 그래요, 강북은 뭐 태형 아파트부터 해서 5억짜리들이 15억 돼가지고 10억이 올랐어요. 200% 올랐어요. 강남 사람들이 150% 들어올랐다고 슬픈 건 아니잖아요. 왜? 내가 그만큼 주거 품질 누릴 거 누렸기 때문에 그 감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맞아요. 강남은 사는 네. 사람들이 많이 오르고 이런 거보다도 내 재산이 안정자산으로서 유지되면서 내 삶의 품질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예, 뭐 오르는 거 아니에요. 세종 전체가 오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인구 증가분이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상승분은 다 왔다. 맞다.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산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를 꼭 매각하고 사세요. 이 집값이 기다려주고 있을 테니까. 아, 그리고 50대면은 뭐 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자녀분들 뭐 집은 뭐 사줬어요? 그 하나씩 사줬어요. 어디에 사줬어요? 제 다 세종대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애가 서울에 직장 가지면 올 수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있잖아요. 부모가 투자라는 세계를 좀 알면은 자녀도 부자가 되는데 맨날 주거만 쫓아다니면서 아파트 쫓아다니잖아요. 자녀도 똑같이 아파트만 쫓아다녀서 부자 못 돼요.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집, 살고 있는 집, 여기 낭만과 아름다움이 있는 집으로 팔아서 이사 가시고 요 판 남는 돈 있으면 자녀들과 상의해서 서울에 지금 재개발 집은 땅 한 평에 5평짜리 원룸이라도 하나 사두시기 바래요. 여기 갖고 있는 자녀분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를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가격도 오르는 거 두 개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방송이라는 그 제약된 언어와 저희들은 방송 심의를 받습니다. 이 유튜버들은 말을 막 할 수 있죠. 그리고 막 못해요. 그래서 그 참고하시고 잘 머리를 써서 주거는 좋고 그리고 가격이 안 올 때는 하나만 갖고 가격 오를 때다가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 탈출시켜 놔야 된다. 요것만 좀 참조하시고 한번 자녀분들과 남편분과 잘 상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의를 하고 연락을 드릴까요? 예, 연락 주셔도 되고 온 가족이 다 오셔서 상담 한번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제가 좋은 처방전을 드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 아셨죠? 저도 좀 고민스러웠었거든요, 되게. 예. 제가 고민 어느 정도 해소됐을 거예요. 지금 본인이 네네. 살면서 지금 세종시의 가격이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는 것 몸소 느끼지 않나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주거의 만족으로 가시고요. 돈을 네. 버는 거는 좀 더 다른 지역, 서울 이런 데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아니요, 될까요? 지금 시간 관계상 안 시간이 되니까. 된가요? 예, 아, 마찬가지니까 네네. 다음에 그러면은 온 가족 모시고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그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투자하시기 전에 연락 잘 주셨습니다. 세종시라는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은 계란을 담지 말자 조언 드리면서 거주와 투자는 좀 분리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아, 27살 먹은 아들 앞으로 네. 저기 투자 목적으로 지금 제가 두 군데를 받았거든요. 네, 어느 지역을 좀 보셨어요? 네, 한 곳은 마포구 용강동 네. 494번지 일대 받고요. 네. 한 곳은 방배동 네. 931번지 일대를 받거든요. 네. 근데 어느 쪽이 더 투자 가치가 좋을지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이거 두 개 다 다세대 주택을 좀 보신 걸까요? 네, 네. 그러면 네. 우리 아드님이 거주는 안 하시고 우선 갭 투자 목적으로 좀 네, 접근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 말씀 주신 지역이 마포구 용강동의 494번지 일대 그리고 방배동의 931번지 일대 우리 자녀분과 함께 어떻게 재테크하면 더 좋을 지역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질문 잘 들었고요. 네, 일단 두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위치고요. 네, 좀 더 중요한 건 사업의 속도. 그러니까 아파트가 얼마나 빨리 지어지느냐도 있거든요. 네,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방배동하고 네, 그다음에 아까 용강동 말씀하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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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강동, 마포구 용강동하고 네. 위치가 어디가 좋은 것 같아요? 유치는 방배동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방배동 투자하는 게 좋겠죠. 이걸 비교하는 방법은 30평대, 33평에서 35평형 아파트가 시세가 얼마이냐, 5년에서 10년 이내에 된 신축급 아파트가 얼마이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럼 여기도 역시 33평에 35평형. 방배동은 얼마 정도 해요? 30평대 아파트가. 한 30억대. 그렇죠. 25억에서 30억대 예상하죠. 네. 용강동 쪽은요? 그쪽은 30억 미만인 것 같은데요. 예. 30억 미만이 아니고 유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강이 보이면 한 25억, 안 보이면 16억에서 18억에서 25억 정도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목표는 방배동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빌라를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빌라를 투자하려면 먼저 사업이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배동 931번지가 어디 쪽인지 아세요? 무슨 역 쪽인지 아세요? 내방역 쪽. 내방역 쪽이요. 네, 저 가봤거든요. 네, 잠깐만요. 931번지요. 네. 931번지면은 내방역과 방배역 사이에 있는 데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내방역하고 더 가깝더라고요. 예. 여기 재개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당분간 노후도가 안 맞아요. 조각으로 가로주택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는 있겠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여기 속지 마세요. 이거 아마 어떤 장사꾼이 재개발된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재개발을 하려고 땅을 다 엎었다가 다시 새로운 빌라들로 지은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가 재개발이 되려면 앞으로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더 지나야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보셨어요? 내방동? 내방역? 네, 네, 네. 아니 가로주택은 안 되나요? 하여간에 제가 보기에는 하시려면 하셔도 되는데 저는 반대 의견 드립니다. 그냥 나중에 저한테 상담 오세요. 제 사무실이 바로 이쪽에 있으니까 제가 내방역 4번 출구에 있거든요. 네, 네. 너무도 잘하니까 뭔가 요즘 뭔가 좀 뭔가 짜고 치는 세력들이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반대 의견 드립니다. 정확하게 반대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용광동은 어떤가요? 용광동 지금 보려고요. 무슨 역 주변이죠? 마포역에서. 마포역. 네, 마포 그 한강변 쪽에. 한강변 쪽 용광동 몇 번지 강변 대역이죠? 그린 아파트. 강변 그린 아파트 뒤쪽이요. 강변 그린 아파트? 네. 그건 저기잖아요. 저기 시유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그 뒤쪽에 다세대예요. 그래, 뒤쪽 다세대. 뭔가 싹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사과나무 하나 심으시기 바랍니다. 얘에서 돈 벌고 방배동 가도 늦지 않아요. 네. 아셨죠? 네, 네. 근데 얘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 얘보다 더 좀 나은 지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방배동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지금 현재 사업이 빨리 가서 서울에 지금 아파트가 부족하잖아요. 네. 한 7, 8년, 10년 내에 누가 먼저 공급하나에 대해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신수동 하십시오. 신수가 훤한 데가 있어요. 신수가. 그 옆에가 신수동인가요? 예, 신수. 대흥역 아세요? 네. 예. 대흥역 가서 보시면 여기 대흥역과 여기 서강대역 사이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대흥 서강역 역세권 개발하는 데서 여기 구역 지정이 됐어요. 지금 심의 2차 통과 중이거든요. 네. 지금은 구역 내로 하세요. 그 쓰다 재개발 보니- 막 이런 데 시작도 안 하는데 가지고 하면은요. 재개발은커녕 재개발 뭐 입주는커녕 재개발도 못 보고 이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알았죠? 네. 네. 27세 자녀가 적어도 37세에서 40세 전에는 입주할 만한 거 해주셔야지 27세 자녀가 60세 돼서 입주할까 말까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건 좀 반대 의견 드리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그리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기간이 멀리 남은 것만 보러 다니는 그것도 상당한 기술이에요. 아셨죠? 네. 혼자 쫓아다니지 말고 좀 네. 전문가의 상담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다음 또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네, 사업 속도가 조금 빠른 곳으로 투자해보는 게 좋겠다. 마포구의 다른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그 지역도 꼭 임장 활동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네, 제가요. 네, 안양시 동안구 그 샘마을 한양 아파트 거기 살거든요. 네. 근데 매도를 이제 했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그 GTX가 들어선다는데 네, 저희 집 앞에 바로 서는 게 아니고 저희 집에서 한 버스로 한 3정거장 가요. 거기 들어서는데 네. 저희한테 그 집값에 그 영향권은 있을지 그거 두 개가 궁금하네요. 알겠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는 집인데 그래도 좀 매도를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안양 네네. 평촌에 있는 아파트죠. 샘마을 한양 아파트. 이거 좀 네네, 언제 제가 매도해야 거기 하는지. GTX 12년 교통 호재는 살았거든요. 네? 12년 살았어요. 오래 거주를 하셨네요. 그래서 네. 이 GTX 교통 호재까지 좀 받을 수 있는 건지 한번 네네.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일단 두 가지 의견을 드릴 거예요. 네. 일단 보유하세요. 아, 두 번째 의견 드릴게요. 네. 매각을 해서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 알파를 보태 가지고 네. 더 상급지로 갈 만한 자금이 있으면 팔고 네. 가세요. 무슨 얘기냐면 네. 지금 안양도 가격이 오르고 인덕원역도 오르고 앞에 저기 과천도 오르고 서초동도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지로 갈 부분이 있다라면 즉시 팔고 하시는데 네. 안양을 팔고 그냥 안양에서 살 것 같으면 보유하세요.
하급지로 갈 것 같으면 전세를 놓고 전세로 가시고요. 안양 1억 오를 때 위에 있는 상급지는 1억에서 3억 오릅니다. 네. 예, 아셨죠? 네네. 제가 보는 견해로는요. 네. 지금 어디 옆에 학교가 뭐 있어요? 그 한양 아파트가 그 중학교 있어요. 초등학교하고. 무슨 초등학교? 그 대안이요. 대안? 여중. 대안 여자 중학교. 대한여자중학교. 네. 그 가면서 그 무슨 역 쪽이죠? 여기가 그 인덕원역하고 가까워요. 인덕원역 가깝고 그다음에 번개역하고도 가깝고 중간에 있어요. 저희 집. 예, 범계역과 사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산단이 있고 한양 아파트가 여기 동안고 있는 한양 아파트가 있고 또 한양이 또 어디 있죠? 저희가 살고 있는 데는 동안구거든요. 동안고 있는데 네네. 동안구에 있고 그 대안여중 바로 앞에 있어요. 예, 한양이. 예, 여기 네. 지금 현재 여하튼 제가 정확하게 여기 지금 알고 있는 한양 아파트는 동안고 옆에 요거밖에 모르고 있는데 평촌역 그다음에 인덕원역 요 밑에 저는요 이 일대가 네. 가격이 상승했다가 또 네. 이게 시들면은 먼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한 2억 정도 빠졌어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안양은 키울 수밖에 없어요. 키울 수밖에. 키우는 게 아니라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안양은 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 서울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지금 현재 과천 인기 있는데 과천과 인덕원 사이 지금 네. 현재 지정타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죠. 네. 그리고 GTX 들어오고 하면 지역 GTX 세정거장 버스 세정거장하면 영향권이 있고 수혜 받습니다. 네. 예, 동탄도 보면 GTX 엄청 멀어요. 네. 그래서 GTX가 들어오면 반드시 좋은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네. 건 앞으로 서울이 어떻게 되냐면 밑에 앞으로 갈수록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자체가 소멸 과정 거치면서 서울을 들어올 때 서울이 비싸니까 못 들어올 때는 안양에 걸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범계역에서부터 인덕원 사이에 앞으로 아마 그 안양시청에 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개발 계획이 있고요. 서울이 비싸서 임대를 못 하시거나 사업할 필요가 없는 분들, 교통 너무 복잡하신 분들은 범계역과 이 인덕원 사이로 많이 회사들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평촌이 기인중학교로부터 해서 이 범계역 일대가 뭐 IT 산업단 회사들도 많이 있지만 학군과 학원가가 잘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지 하루아침 막 2, 3억씩 한 달에 막 2, 3억씩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내린 거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거니까 더 가격 내릴 일 없으니까 안심하고 갖고 가시고요. 네. 더 중요한 건 좀 더 돈이 있다라면 좀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다면 가시되 그럴 게 아니라면 그냥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네. 아셨죠? 네네. 예. 근데 예, 죄송하지만 거기 뭐야 그 용산역은 어때요? 다시 여기서 이사 갈 것 같으면. 무슨요? 용산역. 용산역. 용산역? 예예. 서울 용산구 용산역이요? 네네. 그 상급제예요, 하급제예요? 상급지 아닌가요? 네, 갈 수 있으면 무조건 가야죠. 용산은요 이제 앞으로 강남급으로 발전하는 동네니까 갈 수 있으면 지금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청파동, 서계동 이런 데는 무조건 가야 돼요. 돈만 있다면. 네네. 아셨죠?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거주 중이신 집도 앞으로 더 가치 있어질 지역이지만 그래도 상급지로의 이동은 지금 하셔도 좋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미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까지 함께 좀 해결해 드렸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시간 이번 주 금요일에 마련되고 있습니다.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서울의 재개발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지역이 유망 지역인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저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겠습니다.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